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놓고 계속 잔머리를 굴리고 있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근데 이거를 총선 끝난 직후에 재표결하는 걸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계산이 있고 그다음에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 하면 99% 부결이다,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들 이제 이들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재표결을 하겠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었는데, 지금 뭐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모를 리가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죠. 그게 이제 아마 그래서 2월 말 뭐 이렇게까지 좀 가급적 TK 지역을 이제 늦추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컷오프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영남 지역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제 재표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 가서 설령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찬성표를 얻어서 통과된다고 해도 이게 특검이 이제 제대로 실시되려면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총선 전에 자기들이 재미를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특검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보면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그것이 무려 54%로 나타나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자,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가 58,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가 54로 나타났어요. 아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뜨끔했을 겁니다.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이거 오히려 총선에서 자기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겠다, 부작용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거 우려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총선 뒤에 국회의원들 임기가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도 한 50일 정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그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은 반쯤 백기투항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들이 이게 특검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거 걱정했던 것은 이 특검의 어떤 내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2년 이상 털었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떠한 유죄 판결도 나온 게 없어요. 그 쩐주들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여사는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걱정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요걸 해가지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들을 갖다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카더란 내용들을 그냥 총선 앞두고 마구 퍼뜨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혼란, 이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재표결을 한다,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 언론도 그렇고 국민적 관심도 이젠 총선 결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신당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전망,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본회의가 열려도 통상 보면 뭐 자리가 텅텅 빕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그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에서 패배한 이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통과될 수 있다, 그건데, 그런 이탈표는 뭐 민주당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민주당에는 그런 이탈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선도 이번에 이제 지금과 같은 21대 같은 그런 의회 구도가 확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뭐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의회 구도가 확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여러 가지 자신의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등등 또 위증교사 이 혐의 관련해서 혹시 총선 전에 결과를 피해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총선 끝나고 나면 그 결과들이 쑥쑥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연되더라도 그러면 언론의 관심이 그쪽으로 더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벌써 막장이 되기 때문에 이 본회의가 열려도
자리가 텅텅 비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나온,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배경, 계산, 잔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지금 해봐야 이 총선 전에 자기들이 재미를 보기는 어렵겠다. 이거 그냥 밀어붙이다가는 오히려 역풍만 맞겠다. 또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에 보면 야당이 이 수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마구잡이로 지금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이런 야당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 야당은 별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안 뜨거워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보면은 이제 총선 뒤에 이재명이 상당히 그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더 불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시선을 좀 그때 어떻게 해서 좀 돌리자. 이런 계산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점, 그 다음에 친민주당 성향의 여론자들이 장난을 치는 게 걱정됐던 것인데 그게 뭐 총선에서 그것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이미 그때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해봐야 나올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사실상 절반의 백기투항을 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것을 계속 끌고 갔다간 오히려 역풍, 부작용을 맞겠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 불안감 때문에 이런 그 움직임이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관련해서, 법과 관련해서, 드디어 포화를 장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 가방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세적인 뭐 이런 그 자세였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그게 아니고 자세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공세로 전환했다. 해서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전환 포인트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뭐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 이 법인카드 이건 뭐 실제로 1심에서 이 김혜경의 핵심 측근이 유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민주당 세력들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그냥 뭐 발악을 했죠. 김건희 여사 가방 가지고 온갖 발악을 하고 그러니까 좋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정말 더 심각한 이 김혜경 카드, 김정숙 문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오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법인카드를 본인이 쓴 것이 맞나? 이거 이재명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법인카드는 이재명으로 발급된 겁니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앞으로 법인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재명아, 그 법인카드 부인이 쓴 걸로 지금 나오고 부인 측근들이 쓴 거 나오는데 그거 네가 쓴 게 맞냐? 대답해라 이런 것입니다. 둘째, 만약 민주당의 예비 후보자가 그것도 이재명을 말하는 것이죠. 기업이든 국가의 법인카드를 그걸 가지고 자기 샴푸를 사고 초밥을 사고 와이프에게 준 것이 걸렸다면 공천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공천받을 자격이 없다. 공천 후보 자격이 없다. 대답해라.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셋째, 이런 질문을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 자,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의 공천놀이라는 건 이재명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뭐 5가지인가 6가지 룰을 정했는데 전부 이재명 관련해서는 싹 빠져나가는 그런 룰을 만들고 하여튼 그 지저분하게 공천룰을 만들고 있는데 전부 이재명 맞춤형 이런 그 공천룰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심하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젠 더 이상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이거는 지금 뭐 이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 이 가방 가지고 어떻게 좀 재미 좀 보겠다고 사실은 이게 빨리 이거는 그들 스스로가 접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워낙 그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심각하다 보니까 혹시 이걸로 하면 좀 날까 하고 건드렸다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역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김혜경 문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쓴 거죠. 부부가 공동 공범입니다. 부부 공범 행위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이제 여차하면 아마 문재인, 김정숙에 대해서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